보신 것처럼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 이슈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은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금은방이면은 사실 좀 보안이 다른 곳보다는 강할 것 같은데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 사건 보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수사 당국에도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10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 범죄가 흉기를 들고 금은방을 빵 털었기 때문에 이걸 특수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게 특수강도가 되면 이게 특정 강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무기징역을 받을 때 보통 소년법은 15년인데 이건 20년으로 가고 장기 단기도 15년, 7년으로 늘어나니까 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행동을 했는 청소년에 대해서 저는 온정주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금은방에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6천만 원의 돈을 훔쳤다는 거는 그만큼 치밀한 준비를 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필벌을 했으면 좋겠다. 엄벌이 아니라 필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필벌이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10대가 6천만 원 필요했을까요? 분명히 저는 다른 성인들이 혹시 사주했을 수도 있어요. 공범이 있을 가능성 있다.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범행을 이들의 범행으로 보지 말고 이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른들이 시켰다면 어른들 이거 공동정범 만들어가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처벌은 결국 그 재판의 마지막 때는 최종 시점에 성인이 되면 일반적인 형법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건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현장 주변에 지금 금은방 60여 곳 정도가 몰려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좀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진짜. 그렇죠. 절도 현장에서요. 이 치안센터까지는 불과 4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충정로 파출소까지는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걸으면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0초. 네, 더더군다나 지난해 12월 달에 대단히 유사한 사건이 이곳. 왜냐하면 60곳이나 그 금은방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10대들이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품을 훔쳤던 사건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느냐. 상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파출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출소에는 경찰들이 24시간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치안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상주하는 개념이 아닌 곳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당연하죠. 지금 10대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들 이런 범죄 저질렀을 때 과거는 약간 온정주의적 판단을 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정말 10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와 주변인과 경계인 시기에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다수 부적응해서 뭔가 좀 이렇게 사회의 어떤 법리를 어긋나는 거는 소년법으로 충분히 그들을 개선 교화해야죠. 그들의 미래를 빨간 줄을 꺾어서 전과자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놓고 그 법을 어기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금과 같이 6천만 원을 과감하게 저렇게 특수강도하는 모습들은 그건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제가 드린 질문이 치안센터 파출소 문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먼저 좀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고 치안센터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나와 있던 의경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의경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현역병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경을 바로 지원할 수 없다면 저는 첫 번째 하는 게 경찰청 내부의 인력 구조를 위에서 이렇게 탁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룸을 분명히 치안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거부터 먼저 해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디지털이 있어도 아날로그인 사람이 순찰하고 방범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건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안을 하기 위해서 방범과 순찰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 국제 이슈인데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의 머그샷이 공개되면 또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 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보셨죠? 네네, 저 봤습니다. 어떻게 그거 보셨어요? 혹시 보정 처리된 거 아닐까요? 아마 보정 처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그샷이 어디에 올라간 건 X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사진인데 저 사진 밑에 분명히 저게 머그샷이었으면 번호가 나왔어요. 그 번호가 뭔가 하면 P01135609인가 그 번호가 밑에 이렇게 줄에 박아 있는데 그 번호는 빼고 조그만 딱 얼굴이 나와서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좀 뭐 제 주변 분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옛날 사진과 같이 그런 어떤 수감 번호가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는 잘라서 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뒤에 키가 나왔잖아요. 요새는 전자장치가 있어서 딱 서면 키가 얼마인지 나와요. 몸무게도 나오고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은 없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정확하게 나왔는데 키가 190, 굉장히 크고 몸무게 좀 뺐네요.
97.5kg. 그리고 머리는 딸기색, 안쪽에 보면 약간 딸기색에서 딸기색으로 예. 하는데 참 저는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사람 얼굴, 범죄자의 얼굴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예. 그 얼굴이 보이는데 미국 대통령 물론 세 번째까지는 그 예우 때문에 머그샷은 안 했지만 네 번째 저렇게 머그샷 탁 나오는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형사사법의 정의 한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이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혐의를 받는 건데 뭐 사실 주별로 좀 다릅니다. 주별로 이제 주황 색깔 수영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거를 입고 찍어야 되는 주가 있고 지금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입고 온 옷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진을 놓고 연출을 뭐 미리 연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됐고 계산된 사진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참모들과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찍힐 것인가를 논의했다라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웃지 않는 쪽으로 노기를 띤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게 또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이라는 게 일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찍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들이 이 사람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편으로는 불의에 저항하고 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인식으로 임하는지에 따라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전략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전직 대통령은 여기가 바로 제3세계 국가다라고 하면서 미국 지금 본인을 이제 구금하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SNS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그샷 올리고 선거 개입에 굴복하지 말자자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SNS 활동이 사실 이제 폐쇄가 됐다가 열린 뒤에 바로 처음 올린 글이 이 머그샷 얼굴인데 사실 내년 미국 대선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도 큰데,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지지, 모금 행렬 이게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모든 나라에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저런 어떤 형태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게 지지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진짜 제가 봤을 땐 기업가로서의 그 시민들의 어떤 지지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진을 가지고 네버 서렌드 그러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컵도 팔고 그다음에 사진도 팔고 이렇게 지금 뭐 나오는 게 지금 뭐 24불부터 3,300불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죠. 저걸 그냥 클릭해서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자금도 모으고 사실 저걸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도 쉽지를 않을 수 있는 과정이니까 그때 미국 계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같은 나라와 다른 나라지만 같은 어떤 정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과 미국이 같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지지자들을 오히려 끌어모으고는 있다. 뭐 이 점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최근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배후에 푸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외신들 많이 보잖아요. 보면 설득 머리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질 때가 있고 고개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우는 데가 있는데 지금 프리고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대놓고 러시아에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에 넘버 1, 넘버 2가 같이 탔고 관계자들이 다 같이 탔는 비행기를 과연 러시아 상공에 띄운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하튼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지금 나오지만 수직으로 지금 낙하하면서 이제 전체가 다 사망했다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 10구의 시신을 수습해서 DNA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보면 그러니까 음모인지 진짜로 죽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살설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죠? 공식 입장이 나왔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요. 본인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억측 논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푸틴 대통령이 개입했거나 관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최근 프리고진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다는 외신 보도들이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사망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취지였지만 그의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또 침묵을 깼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사망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푸틴 배우설이 나오는 배경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 푸틴 대통령의 정적들 의문사했던 사례들이 꽤 많아요. 제가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200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 2006년에 홍차를 먹었다고 합니다. 홍차를 먹었는데 홍차 안에 독사를 했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산가리 그런 게 아니라 플루토늄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핵물질이 이제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동료가 준 홍차 마시고 죽었는 그 2006년 사건 그리고 흔히 말해서 체첸의 반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 그걸 고발했는 안나라는 사람이 계단에 올라가다 총살받은 사건 지금 우리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그 뒤에도 계속 있던 극단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푸틴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차 그 사건은 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이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이 예, 폴로늄. 붙어 있었던 예. 거고. 네, 그런데 SNS상에선 프리고진의 죽음 위장됐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사망하지 않았다는 네. 것도 있고요. 미국이 개입했다라는 여러 음모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 음모론 치고는 상당히 좀 구체적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프리고진에 속속됐던 이 바그너 그룹의 전용기 2대가 이륙을 했는데 시간차를 두고 있었고 이 추락하지 않은 쪽에 프리고진이 타고 있었다. 상당히 좀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예.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 바그너 그룹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프리고진이 숨졌다는 사실을 실제로 공식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작극이다. 미국이 관여했다. 예. 여러 의혹 잦아들지 않고 뭐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권력자를 위협했던 인물이 숨졌을 때 이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번 사건의 종결점은 어디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